태아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 다른 분께 설계안을 받고 태아보험 괜찮은지 비교해 보시는 분, 태아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다 했고 보장까지 모두 수정해가지고 가입 직전 계신 분, 그리고 이미 가입을 하신 분들까지 정말 누구에게나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로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태아보험만 전문적으로 6년 동안 취급을 하고 판매를 해왔습니다. 저를 믿고 가입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험금 청구까지 관리를 해드리는 산모님들만 어느덧 1,300명이 넘는데요. 실제 저희 자녀 아윤이와 태연이는 과연 태아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했는지 이 영상에서 제가 보장 하나하나 상세하게 뜯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보장은 기본계약 상해 후유장애 담보고요. 상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몸에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되는데 가장 약한 후유증이 3%, 가장 중대한 후유증이 100%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보장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시가 중요한데요. 가입금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후유장애 20% 진단을 받게 되면 가입금액 1억 원의 20%를 곱해서 2천만 원이 지급되고요. 또 다른 사고로는 교통사고로 인해 디스크 신경장애로 후유장애 15% 진단 시 1억 원에 마찬가지로 15%를 곱해서 1,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보장 범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복 또 반복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담보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특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이고요. 납입기간 20년 이내에 위와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남아있는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됩니다. 자, 요것도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가입하고 5년 이후에 암에 걸리게 된다면 남아있는 15년치의 보험료가 모두 면제가 되고요. 이 가입하고 19년 이후에 만약에 걸리게 되면 1년치의 보험료만 면제가 되겠죠. 이거는 암에 대한 보험료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보장에 전체 보험료가 다 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은 보험료 납입 지원 유사암 담보고요. 방금 설명드린 위 납입 면제 대상에서는 유사암이 빠져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이내에 위 유사암 4가지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의 최대 20%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장도 사실 유사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보험료에 대한 거를 보험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유사암 진단비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골절 진단비고요.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과 같은 일반 골절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사탕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에도 보장해 주는데요. 정말 아주 작은 단순 실금만 가더라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청구율이 실제로 높은 편이고 실제 출산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쇄골 골절까지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화상 관련된 담보고요. 화상 진단비는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데 화상을 입거나 호기심이 많은 우리 아이들 주방에서도 뜨거운 물이나 가스레인지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성인보다 피부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해 입원 일당 담보고요. 상해 사고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당 5만 원씩 보장이 가능합니다. 작은 의원부터 종합병원, 상급병원까지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1인실부터 2인실, 다인실까지 모두 보장이 가능하고요. 상급병원에 1인실로 입원을 했을 때에는 보장 금액이 20만 원에 보험료가 22원으로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합산돼 가지고 총 25만 원이 보장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통사고나 어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등 넘어지거나 어디 찢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원 일당도 탄탄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상해 흉터 성형수술 담보고요. 우리 아이들 어디서 놀다가 얼굴 같은 곳들이 찢어져가지고 성형외과에서 흉터를 지우는 성형수술을 간혹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여자아이라면 더 신경이 쓰이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흉터 제거는 미용 목적이라서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상해 1호종 수술비 담보고요. 수술 기법에 따라서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3에서 5종은 중대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장금액 또한 1종은 20만원부터 5종은 1000만원까지 중대한 수술일수록 보장금액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냥 상해 수술비 담보가 또 있는데 이 담보는 수술 종류와 무관하게 가입금액을 지급해요. 그치만 보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밖에 구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수술을 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두 개를 다 구성하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보험료를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구성을 한다면 상해 1호종 수술비로 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병 후유장애 담보입니다. 기본 계약인 상해 후유장애와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후유증이 남게 되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아주 작은 질병에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크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필수 특약이고 보장금액 또한 5천만 원에 보험료가 530원이라 굉장히 저렴한 특약입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소아암에 대한 보장인데요.
네, 일반암 진단비 1억,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 재진단암 진단비 2천만원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17번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위에 보이는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판매하는 암 진단비 담보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기 때문에 필수 특약으로 1억 원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는 우리나라 0세부터 14세까지의 암 발병 순위가 1위가 백혈병, 2위가 림프종암, 3위가 뇌 및 중추신경계인데 이 세 가지 담보를 모두 보장하는 서브암으로 실제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일반암 1억에 다발성 소아암 5천만원까지 해서 총 1억 5천만원으로 탄탄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암 진단비는 모든 회사가 전이, 재발, 잔염과 같은 2차적인 암에 대해서는 보장을 안 해주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로 2년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2천만원까지 탄탄하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걸리는 질병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리스크가 높은 백혈병에 걸리게 되면 병원비는 우선 실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이 되고요. 일반암 1억,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납입 면제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년 이내에 만약에 암에 걸리게 되면 남아있는 모든 보장의 보험료가 다 면제가 됩니다. 또한 치료 과정 중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받게 된다면 뒤에서 설명해드릴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 담보에서도 3천만원 보장이 가능해요. 그 다음 유사암 진단비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총 4가지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요. 20년 국가암 정보센터에 따르면 특히 갑상선암은 15세부터 64세까지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이고 일반암의 20%인 최대 금액 2천만원 구성했습니다. 참고로 양성 뇌종양 진단비는 올해 4월부로 유사암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26번 양성 뇌종양 진단비 3천만원은 별도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뇌졸중과 뇌혈관 진단 담보인데요. 뇌혈관 질환 담보의 보장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등을 포함한 뇌졸중에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해가지고 보장 범위가 가장 높은 걸로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뇌졸중 담보도 2천만원 추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신생아 뇌출혈을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신생아 뇌출혈은 미숙아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반드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신생아 뇌출혈은 가입 금액의 20%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뇌혈관만 구성 시 최대가 400만원이라 뇌졸중까지 구성해서 800만원 지급받을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뇌혈관 1, 2로 구성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졸중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생아 뇌출혈은 최대 400만원만 가능해요. 이 부분 좀 유의하셔야겠죠. 다음 허혈 심장 질환 담보입니다. 심장 쪽은 보장 범위가 두 번째로 넓은 허혈성 심장으로만 2천만원 구성해드리는데요. 보험료를 보면 허혈성은 2천만원 기준 506원, 심혈관은 4,204원입니다. 보험료가 약 8배나 차이가 나는데요. 이 심혈관에서만 보장이 되는 부정맥, 심부전 등의 발병률이 데이터에 따르면 0.06%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싸게 심혈관으로 하실 필요 없이 허혈성으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입원 일당이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우선 아이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인큐베이터도 질병 입원 일당에서 보장이 다 되고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이유 없는 고열이나 폐렴, 장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에 질병 입원 일당 180일 한도 5만원, 30일 한도 만원으로 최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질병 입원 일당 특약이고요. 이 종합병원 1인실 4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20만원, 위 두 가지 담보까지 서브로 다 구성을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병원 규모와 인실 상관없이 입원 시 하루당 6만원이 보장이 되고요. 이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에는 10만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시에는 전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30만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은 인큐베이터를 대비로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인큐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인큐베이터는 이미 질병 입원 일당과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모두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출생전 보험료가 비싼 중환자실까지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병수술비는 위 두 가지로 구성해가지고 합산 50만원이 현재 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태아보험에서는 선천적인 보장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용 목적이나 임신 관련, 요실금, 항문 관련 질환을 제외하고 모든 질병 수술 시에 폭넓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질병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특약입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와 같이 구성하는 질병 1, 6종 수술비 담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해 1호종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번에는 원인이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거든요. 1종은 가장 경미한 수술, 5종은 중대하고 복잡한 수술,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마찬가지로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20만원, 5종이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1000만원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 질병수술비 하나로는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최대 50만원 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종수술비와 질병수술비를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6종은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로 선천질환 전용 수술비예요. 그래서 출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설소대 시술이나 모반, 부위계 등 7가지 선천질환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특정 선천 이상 수술비 담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다발성 선천을 제외하고 모든 선천 이상 수술 시 이 담보에서 200만원 보장이 가능한데 심방, 심실, 중격결손이나 음낭수정, 9개월 등을 포함해서 신경계통이나 눈, 귀, 얼굴, 목, 순환계통, 비뇨계통 등 선천 수술비 중에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보장 금액이 200만원이나 하기 때문에 필수로 꼭 구성을 해주세요. 자, 위에 여러가지 담보들이 보일 텐데요. 이 보장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보험료가 몇십원짜리 담보들은 이 보장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0%가 아니고요. 발병이 된다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 10원 단위들 보험료를 다 더해도 몇백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나는 몇백원이라도 아끼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전부 다 제외를 하셔도 무방하니까요. 이 부분은 조금 편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가족 법률 비용 손해 담보입니다. 예전에 있던 의료사고 법률 비용은 보험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보장 내용이 200만원으로 한도가 너무 약했던 게 단점이었어요. 사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변호사 비용은 1,500만원 한도, 인지액과 송달료는 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요. 하나만 있어도 가족 전체가 보장되기 때문에 이걸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 일상생활배상 책임 구성해 드렸는데요. 아이뿐 아니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 모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돈으로 배상해 줄 때 보장을 해주는데요. 예시로는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담보는 사람과 재물, 누수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각각 보험료가 다 다르거든요. 사람에 대한 거는 458원, 재물은 664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누수 담보가 2065원으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단독주택 등 이 누수로 인해 피해를 줄 확률이 낮은 경우에는 누수는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에서는 뭔가 누수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아랫집에 피해를 줄 것 같다 하시는 경우에만 누수까지 포함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대부분 이 엄마나 아빠 보험에 이게 가족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태아도 같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담보 자체를 제외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태아 특약 4가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선천 장애 출생 진단비입니다. 이 아이에게 약관에서 정한 1종, 2종, 3종 태어났을 때 장애가 발견된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해 주는데요. 심방, 심실, 중격결손인 Q21 뿐만 아니라 사경, 요도아열, 다지증, 9개월, 다운증후군 등 아이가 태어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천질환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데 이 수술이 아니에요. 이 진단만 받아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특약 중 하나입니다. 위표를 보시면 1종이 가장 경미하기 때문에 최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으로 구성했는데요. 2종은 최대 200만원, 3종은 최대 2천만원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고요. 아까 인큐베이터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2.5kg 이하 미수아로 태어나가지고 3일 이상 인큐베이터 이용할 경우에 3일에서 60일 한도로 하루당 5만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은 선천 변형 두상 진단 담보인데요. 출산 시에 머리뼈가 약간 비대칭으로 변형이 됐을 때 이 사두라는 진단을 받게 돼요. 비슷한 질환으로 사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선천장애 1종에서 보장이 되지만 이 사두는 다른 곳에서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만원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이고요. 임신 28주부터 출생 후 1주 사이에 이 대표적인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해주는데요. 신생아 폐렴이나 기관지염, 홍달 등이 있습니다. 위 태아 특약들은 태아납 1년 만기이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 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1년 동안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22주까지만 구성 가능하니까 이 기한에 맞춰서 필수로 구성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태아보험 36,980원짜리 실제로 저희 둘째 아이가 가입한 내용에 개정된 버전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이 동일한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태아보험 관련해가지고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편한 수단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평일에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말, 빨간 날 상관없이 다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